좀 견조하게 좀 잘 버텨진 측면들이 좀 있었거든요. 외국인이 더 많이 사고 있습니다. 아마 1분기에 반영되지 못했던 수치까지 반영이 되면 최근에 또 메모리 사이클에 대한 노이즈가 좀 같이 부각되다 보니까 기판도 같은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좀 받았는데 냉정하게는 좀 다르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나트륨 배터리 그 삼각편대에서 가장 그다음 엔캠에 대해서 투자분들께서 많이 화나셨더라고요. 엔캠에 대해서 팩트 체크는 뭐냐면 분리막이랑 전액은 이미 뭐 경쟁 기업도 많고 여기서 뭐 이 마진율을 뭐 챙기기는 어려워 실적 턴어라운드에 나설 것이라는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은 그들이 만들고 있는 2차전지 전액 원료가 중국보다 순도가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오늘은 사실 나트륨 배터리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우연히 나트륨 배터리에 대한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습니다. 일단은 뉴스가 총 3개인데요. 맨 처음에 이제 CATL이 6월 28일 기준으로 나트륨 배터리를 양산하겠다 이 이야기 나왔고요. 그다음에 에코프로 BM이 이 CATL에 대응하기 위해서 뭐 솔브레인과 그 롯데케미칼 아니고 애경케미칼이죠. 애경케미칼과 뭉쳐가지고 이제 CATL에 대항해서 이제 나트륨 배터리를 만들겠다 이 뉴스가 나왔고 오늘 갑자기 따끈따끈하게 중국에서 자체적으로 나트륨 배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리튬 인산철 기업들한테 세금을 부과하겠다 이런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유는 이 리튬 인산철 배터리 기업들한테 세금을 부과해서 그 얻은 세액으로 이제 나트륨 배터리를 부흥시켰다 이런 뉴스가 나와가지고 나트륨 배터리 좀 수급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 이거 안타깝게도 제가 탑픽을 공개를 해버렸네요. 탑픽을 공개해버렸는데 차근차근 설명드리는데 제가 이 2차 전지랑 다르게 반도체랑 다르게 2차 전지는 제가 첫 두 종목은 조금 조심하자 이런 관점으로 말씀드린 거고 제가 뒤에 말씀드린 두 종목이 좀 매매 가능하다 이걸 좀 사전에 공지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에코프로비엠은 당연히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매매를 하셔야 되고 당연히 나트륨 배터리 그 삼각편대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엔캠에 대해서 제가 그 종목 토론실 가봤는데 투자분들께서 많이 화나셨더라고요. 그래서 엔캠에 대해서 팩트 체크는 뭐냐면 엔캠에서는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보는 게 맞죠. 근데 증설을 정말 과감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조선방사는 물론 이 수주도 들락날락하고 그 다음에 증설하기 위한 인프라 가격도 너무 비싸다 보니까 증설을 꿈도 못 꾸고 반도체나 자동차 같은 경우도 보통은 캐파를 뭐 30% 40% 늘리지 한 번에 100%안 늘리거든요. 근데 2차 전지 같은 경우 워낙 성장 기업이다 보니까 막 캐파를 100%, 200% 늘리는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엔캠 같은 경우는 캐파를 한번 6배를 늘렸고요. 근데 6배 늘렸는데 캐즘이 오다 보니까 가동률이 현재 제가 알기로 25%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엔캠이 역삼과 합병을 해서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자회사를 나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에서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요걸 이제 역삼각으로 이제 합병을 해가지고 이걸 상장시킨다. 그래서 저는 괜찮다. 엔캠에서 자금 조달해가지고 엔캠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재무 구조를 좀 개선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뉴스 읽어보니까 현재 그 더그로 호브라는 기업이 약간 뭐 CBDC나 암호화폐 관련 종목이더라고요. 근데 그 종목이 상장 폐지 위험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선물거래위원회에다가 항의를 해놓은 상황인데 그러니까 엔캠을 원래 그냥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해 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 나트륨 배터리 말씀드려야지. 엔캠 요즘 움직이던데 말씀드려야지. 그 다음에 이제 대본을 써야 되니까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이 역삼각형 이 상장 이면에 더그로 호브가 상장 폐지 위기에 처했다는 뉴스 보고 이 엔캠을 단기적인 관점으로 들어가신 분들도 혹은 내가 물려있는 분들도 혹시라도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은 물을 타거나 하기보다는 조금 슈팅 나왔을 때 빠르게 정리하는 게 좀 안전해 보인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WCP 같은 경우도 이 종목도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보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양극재, 음극재는 뭐 성장성에 대해서 막 연구 개발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분리막이랑 전액 같은 경우는 그런 이야기 안 하더라고. 그냥 분리막이랑 전액은 이미 뭐 경쟁 기업도 많고 여기서 뭐 이 마진율을 뭐 챙기기는 어려워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좀 가슴이 아픈데 일단
일단은 공급이 많다라는 건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WCP 같은 경우는 물론 뭐 올해 하반기에 뭐 고객사의 확대와 포트폴리오 다변에 따라서 실적 턴어라운드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는데 제가 분리마개로 검색을 해보니까 부정적인 뉴스가 하나 또 나왔더라고요. 중국의 또 저가 공세가 또 엄청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ESS 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제가 부터 이제 ESS 말씀드릴 때 우리나라가 나가야 될 길은 이제 미국에다 ESS를 뚫어야 되는데 미국이 이제 이란을 견제 다 하고 나면은 중국을 해줄 것이다. 그러면은 중국에 견제를 하면은 미국의 ESS를 우리나라 가져가지 않을까 이런 아이디어를 종종 말씀드렸는데 안타깝게도 점유율이 너무 올랐더라고요. 제가 2025년 상반기에는 CATL이 미국 북미 ESS 점유율 70%였습니다. 근데 2025년 연간 점유율이 90%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야 이거 트럼프 대통령 약발이 안 통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고 지금 WCP도 분리막 시장에서는 중국에서의 저가 공세가 겹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근데 중국 기업을 제외하면 WCP가 글로벌에서 거의 60% 넘는 파일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체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일단은 WCP는 중장기적으로 접근하긴 어려운데 혹시라도 미국에서 중국 성공적으로 견제를 해주면 실적 개선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외국인 보유 비중은 증가를 하고 있으니까 WCP를 단기적으로 접근했다가 뭐 2주 안에 내가 원하는 그림이 안 나오면은 종목 스위칭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은 PKC랑 오늘 탑픽으로 준비한 애경케미칼이다 말씀드릴 거고요. 애경케미칼을 탑픽으로 꼽은 이유는 변동성이 제일 큽니다. 그 다음에 분기 실적이 적자가 가끔 나오곤 있지만 올해 하반기에 실적이 크게 개선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PKC 백광소재 같은 경우는 본업은 있습니다. 본업은 자신들이 이 염소를 이용한 화학 소재를 만들어서 납품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들의 주특기가 염소를 이용한 물질이다 보니까 새만금에 2차 전지용 전해 공장을 지었고요. 그다음에 양산을 들어갈 건데 그들이 만들고 있는 2차 전지 전액 원료가 중국보다 순도가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제가 백광소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이유는 부지를 확보를 했는데 한 9만 6천 평의 부지를 확보했는데 여기다 공장을 다 안 짓고 이제 백광소재 입장에서는 타이밍이 좋았죠. 약간 캐즘 단어가 살짝 들리니까. 그래서 공장을 다 지은 게 아니고 3분의 1만 지어가지고 이 3분의 1만 이제 가동한다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 2차 전지 업황이 돌면은 추가적인 증설을 한다고 하니까 PKC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애경케미칼 같은 경우는 앞에서 공개를 해버렸는데 에코프로빔과 솔브레인과 손잡고 이제 나트륨 배터리에 필요한 음극재에 들어간 하드카본 음극재 바인더를 만들고 있고 본업을 통해서 다행히 1분기에 65.7% 실적이 개선됐고 증권사 리포트를 보면은 본업은 회복이 되고 있고 회복된 본업을 통해서 신사업에 대한 성과도 늘어날 거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을 하더라도 사실 오늘 같은 경우도 개장 초반 약간 넥스트레이드 그때까지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좋아가지고 강세를 보여주는 모습인데 지금 보면은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좀 주목을 받으면서 윗꼬리가 달려 있는데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나트륨 배터리 관련 뉴스 나왔을 때 조금 단기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판단돼서 애경케미칼을 오늘 탑픽으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교를 해보면은 이제 LF 배터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원계 배터리가 네. 있고 그 나트륨 배터리가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리튬 배터리랑 전고체 배터리가 있는데 사실은 이 3원계 배터리랑 전고체 배터리는 조금 간격이 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다는 게 이제 리튬 인산철 같은 경우는 약간 가성비 배터리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주행 거리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리튬 배터리가 쫓기고 있는 상황. 그 다음에 이제 나트륨 배터리 같은 경우는 리튬 배터리랑 주행 거리가 거의 흡사한데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이제 원자재도 주변에서 구하기 쉽다는 뷰.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워낙 4번계랑 전고체 힘을 주다 보니까 이제 막 약간 연구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에서 만들고 있는 나트륨 배터리도 양산을 하겠다라고 했지만 뭐 미국 전기차 기업이라든가 유럽 전기차 기업들 아직 수주를 안 내놓은 상황이고요. 중국 기업들도 아직 수주를 안 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국 전기차가 그 물량을 가져가서 이 차량을 운행했을 때 뭐 폭발 사고 나온다든가 안정화 된다든가 그러면 우리나라는 조금 더 이 나트륨 배터리 좀 드라이브를 걸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는 저는
막 벤츠 S 클래스나 아니면 뭐 볼보 S 요런 급 고급차. 네, 요런 급들의 전고체 배터리 쓴다고 하면 부자분들 쓰실 것 같고 아무래도 우주항공이나 로봇 쪽으로 그다음에 아무래도 전고체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는 우리 일반인들은 좀 구매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 나트륨 배터리 같은 경우는 중국 기업이 판매했을 때 이 중국 완성차 기업들의 반응을 보고 우리도 결정할 수 있을 것 같다. 그걸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점의 낙폭은 뭐 100만 원대 초반까지 좀 밀리다 보니까 예. 굉장히 좀 가파르게 좀 하락을 했었고요. 200만 원 넘었었잖아요. 그렇죠. 예. 최근 기조를 보면 그래도 한 2거래일 정도는 견조한 수급이 좀 잘 붙고 있지 않나. 우리 반도체 톱보다는 견조한 수급이 그래도 한 2거래일 정도는 좀 잘 붙어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7월달 한 달의 수익률만 보더라도 38.9% 정도가 단기적으로 좀 급락 반영을 좀 했죠. 네. 대체적으로 아까 우리가 6월달 기점에서 상승폭은 한 20에서 30% 정도 반영됐던 게 시총 상위단 종목들이었는데 삼성전기는 오히려 이제 7월달 한 달의 낙폭이 굉장히 좀 컸습니다. 23년제 기준에서 보면 거의 40%에 육박한 수준에 대한 주가 변동폭이 이번 달에만 좀 반영이 됐었고요. 너무 이제 조정폭이 좀 깊다 보니까 소폭의 반등도 조금 더 이 반도체 투톱에 비해서는 좀 더 양호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고점에서 낙폭이 좀 가장 크게 좀 반영됐던 부분들은 6월 달부터 이제 수급 기조가 좀 안 좋았죠. 그러니까 개별 ETF의 리밸런싱 영향을 지금 가장 크게 받았던 종목이 또 삼성전기였고요. 네. 6월 달 중순 이후부터에 대한 시점을 보면 오히려 전체적인 시장이 밀렸는데 삼성전기가 그래도 한 180만 원대를 좀 탄탄하게 좀 유지를 하면서 좀 견조하게 좀 잘 버텨진 측면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7월 기점에서 더 밀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가장 큰 영향이 좀 됐던 거는 개인 중심, 그다음에 이제 이 부분도 리밸런싱에 대한 어떤 차익 심리 여파도 저는 뭐 7월에도 좀 상당한 좀 영향을 좀 끼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는데 수급 기조는 오히려 7월달 기점에서 외국인이 더 많이 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인가 기관이 한 1조 8천억 정도 좀 매수를 좀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수급 기조는 7월 들어서 좀 양호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전체 낙폭에 대한 괴리는 그래도 단일 종목에서는 삼성전기가 7월 한 달 종목에서는 가장 크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MLCC 가격 상승이 1분기에 이루어졌는데 실질적인 어떤 가격 부분은 2분기에 좀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아마 1분기에 반영되지 못했던 수치까지 반영이 되면 그 추정치가 한 25에서 35% 정도 더 증가될 수 있는 요인이고요. 최근에 또 메모리 사이클에 대한 노이즈가 좀 같이 부각되다 보니까 기판도 같은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좀 받았는데 냉정하게는 좀 다르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메모리 사이클은 이제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캐펙스 투자 기조 영향을 받는 거 맞지만 물론 좀 기판도 사실 하이파워 스케일러들의 양산 규모에 따른 영향을 좀 받고 있지만 이 부분은 칩이 아니라 AI 가속기죠. 그러니까 자체 칩에 대한 전환율들이 좀 높다 보니까 빅테크 기업들의 수요가 초정밀 기판으로 좀 몰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2분기에는 원래 계절적인 비수기 효과인데 거의 대체적인 어떤 기판 기업들이 풀캐파 수준까지 가동을 좀 상향하고 있고 지금 초정밀 기판 쪽에는 뭐 FC, BGA 기판의 경우에는 없어서 못 파는 지금 형국인데 3분기 기점에서 보면 또 메모리 모듈 기판도 쇼티지 우려가 좀 현실화가 좀 되고 있죠. 그래서 뭐 대덕전자 같은 중소형 기판주도 지금 증설 투자를 5월 달부터 좀 검토를 좀 하면서 공시에서 좀 발표를 좀 했는데 이 기점에서 초정밀 기판 수요는 더 타이트하다 보니까 이번 뭐 가격 상승 기조가 더 이끌어 갈 수 있는 부분은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최근에 뭐 나왔던 노이즈 중에 하나가 또 고객사가 초정밀 기판 쪽에 단가 인하를 좀 요구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조정의 빌미가 되면서 주가가 좀 밀렸어요. 확인되지 않은 팩트였지만 이 부분에 시장이 좀 흔들렸다는 것이죠. 다만 그 가능성은 저는 제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초정밀 기판 쪽은 빅테크 기업들이 일단 장기 공급 계약을 주체로 해서 좀 선회가 좀 되고 있고요. LG노텍 같은 기판주도 지금 빅테크 기업 세 곳과 장기 공급 계약을 좀 전제로 협의가 좀 되고 있는데 그 장기 공급 계약을 전제로 협의하지만 증설 투자를 그 부분을 갖고 이제 선회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트남에 대한 증설 투자를 좀 결정하고 있고 동사의 경우에도 지금 최근 공시됐던 내용들을 봤을 때는 세종에 한 8조 정도, 부산에 15조 정도에 대한 대규모 증설이었는데 그동안 기판 기업들이 1조에서 3조 미만 정도에 대한 증설 투자를 했는데 거의 뭐 8조, 5조, 15조 정도 되면 이건 뭐 굉장히 경이로운 수준의 공격적인 어떤 증설 투자 기조이기 때문에 네. 이 기조를 보면 저는 삼성전기가 이 글로벌 1위인 뭐 무라타의 시장 점유율을 저는 압도적으로 좀 상회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2021년도 격차는 거의 20%에 육박했어요. 5%밖에 되지 않았던 점유율이 지금 한 3에서 4% 정도까지 격차가 좀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공격적인 증설 투자 기조는 삼성전자와의 어떤 사업적인 어떤 시너지를 네. 고려했을 때 저는 상당히 좀 상향될 수 있는 가능성에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 1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좀
그 수요가 좀 따라주지 못하면서 재고가 좀 많이 남았었죠. 이 네. 부분은 사실 2022년도에 공격적인 증설이 같이 병행해서 좀 이루어졌습니다. 이 부분은 뭐 삼성전기라든가 뭐 대덕전자 같은 뭐 국내 기판주를 좀 논의를 하더라도 외국계 기판 기업들도 같은 시점에 이제 증설 투자가 좀 이루어졌는데 최근에는 그 증설 투자의 규모나 속도가 더 빨라진 거죠. 지금 일본의 뭐 무라타라든가 뭐 대만 이비덴 유니마이크론 같은 그런 기업들의 경우에는 MLCC라든가 뭐 초정밀 기판에 대한 투자가 이미 4분기 그리고 1분기에 증설 투자 계획을 좀 발표를 했었고요. 국내 경우에는 좀 다소 보수적으로 좀 제시됐던 게 아무래도 2023년도에 준공을 좀 하다 보니까 이제 막 램프업이 돼서 이제 수주 물량들이 좀 가게 되는 상황이었고 2분기 이쯤에서 이제 풀캐파가 좀 되다 보니까 초정밀 기판 쪽에 증설 투자는 필요한데 이걸 정말 해도 되는 것인가라는 의문들이 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게 빅테크 기업들의 장기 공급 계약과 좀 맞물리면서 법적 구속력을 좀 수반하다 보니까 오히려 초정밀 기판 쪽에 대한 증설 투자는 조금 더 좀 보수적 기조에서 좀 완화적 기조로 좀 바뀐 것이 좀 사실이고 메모리 모듈 쪽에 대한 기판은 중소형주 단에서는 좀 투자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형국인데 지금 대형 기판주의 경우에는 메모리 모듈 쪽에 대한 이 증설 기조는 좀 약간 보수적인 스탠스를 좀 유지하고 있지 않나. 다만 이게 3분기 기조에서도 가격 상승 기조를 좀 이끌면서 오히려 쇼티지가 좀 더 장기화될 수 있는 이 부분도 역시나 장기 공급 계약을 좀 선회로 해서 또는 전제로 해서 이 구매 의무 항목을 좀 반영시켜서 이렇게 좀 이어질 수 있다면 저는 메모리 모듈 기판 쪽까지에 대한 증설은 충분히 좀 검토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적의 추정치가 너무 높았고 이것 때문에 사실 300만 원까지 터치하게 된 거는 기판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그다음에 수요, 그다음에 이제 업황 사이클이 장기화될 수 있다. 이 전제 때문에 지금 간 건 맞는데 지금의 수급 기조는 메모리 사이클도 정말 경이로운 숫자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꺾여 있는 상태. 네. 기판도 사실 숫자로 좀 증명해야 할 수 있는 부분들 좀 좋지만 정말로 이게 2분기에만 반짝 상승인지 아니면 2029년도, 2030년도까지 그 영업이익 추정치에 대한 기점이 더 증가될 수 있는지 여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한 가지 좀 비교할 수 있는 종목은 LG노텍을 좀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가 네. 지금 기판 부분에서 연간 한 2,500억 정도 매출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2029년도 목표액을 2조 5천억 정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증설 투자의 규모를 지금 한 3등 정도 되는 업체인 LG노텍이 그 정도의 목표량을 좀 갖고 가고 있는데 삼성전기의 외형을 좀 고려해 보면 저는 그 추정치를 4배 이상 정도는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초정밀 기판 쪽과 MLCC는 좀 별개로 좀 봐야 되는 이슈는 맞지만 초정밀 기판 쪽의 수요는 예상보다 AI 가속기는 사실 추론형 모델에 더 고도의 좀 밀접적인 어떤 역할을 좀 네.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전반적인 컴퓨팅의 성능을 어느 정도 유지를 좀 한다. 캐펙스 투자 기조를 그냥 유지하는 수준으로 가면 메모리 기업들한테는 악재가 좀 될 수 있지만 반면에 추론 영역에 대한 훈련 데이터가 축적이 될 수 있는 부분은 AI 가속기에 대한 수요가 확장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별개로 좀 구분하는 것이 맞고 이 기조라면 삼성전기의 장기적인 사이클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상방에 대한 매물을 어느 정도 좀 고려를 해보면 저는 단기적으로 한 200만 원이라는 목표가를 염두에 두면서 좀 접근하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